그때 육군단 사건인가? 군 사령관이 한번 시도를 했다가 조기 진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브 스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김정일은 신년사를 하지 않았어요. 육성으로. 그래서 뭐 혀가 짧다, 말을 얼버무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던데 김정은은 센세이션이었죠.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여튼 역대 수령들이 하지 않았던 짓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더 포악하구나. 할아버지 유운도 지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우리 주민들이 목숨이 귀중하기나 할까? 김정일이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남한하고 전쟁에서 지면 지구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북한 내부 반란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제로죠. 북한 내부 안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철통 안에서 그 안에서는 뚫리지 않는 한 그 안에 있는 고인물은 어디를 안 가요. 약간 파동이 일다가도 제자리 가겠죠. 외부적인 뭔가 물리적인 뭐 변화가 없으면 북한 내부에서는, 왜냐면 그 시스템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노동당이라는 큰 나무에서 말단 조직인 세포비서까지 다 노동당이, 그러니까 남한 같은 데는 국방부는 달러, 국정원은 달러, 경찰은 달러, 다 국회는 달러, 이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유일 지도 체계예요. 그냥 수령이 하면 말단 단위까지 하고 서로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북한도 80 몇 년도에 그때 육군단 사건인가? 한번 군단에서 그런 일이 조기 진압됐잖아요. 군 사령관이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시종자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브 스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 반란이라는 말은 북한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통 안에 있는 그 안의 세상은 바깥에서 오는 물리적 충격이 없이는 그냥 반란을 시도했다가 그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과거의 육군단 사건이랑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지켜보면서 부질없구나, 맨손으로 바위치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은 반란보다는 앞에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내 목숨 유지나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당의 지시를 따르고 뒤에서는 욕하고 개인 장사를 하는 거죠. 이미 이젠 그런 체제가 30년 동안 굳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반란, 그리고 반란을 시도를 하잖아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다 상간오지로 쫓아가요. 그러면 그로 인한 나의 그런 고충이나 그 미안함, 그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거죠. 저는 반란은 마이너스,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만약에 내부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다른 스토리가 있을까요?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면 김씨 일가가 집권을 안 하겠죠. 내부가 무너졌다는 거는 김씨 일가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게 되면, 근데 일단은 김씨 일가 주변에 사실은 그래서 장성택이를 제거했잖아요. 예. 장성택이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굴러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고모부잖아요. 장성택이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북한 정치에 대해서는 원로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얘기했겠죠, 조카한테. 그러니까 조카 입장에서는 감히 그래가지고 그냥 독초는 뿌리채, 잡초는 뿌리채 뽑는다는 거죠. 그냥 싹이 자라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잖아요.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무지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굴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은이 또 아직 젊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주변에 또 김여정이도 자주 트럼프 만날 때도 따라갔고 하기 때문에 김씨 일가를 무너뜨리고 김씨 일가뿐 아니라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서지겠어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떤 군부에서나 이런 데서 일어났다고 해도 아마 금방 저지할 거예요. 북한은 그런 천년 요소예요. 북한은 엄청 그런 것들이 요새화가 되고 철저하게 규격화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예측 불허의 안의 내부 반란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꽉 잡힌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철로 굳어졌죠. 뚫기가 힘들어요. 네. 김일성, 김정은과 김정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말 핵을 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달라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거의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은. 왜냐면 김일성이 집권 당시에는 동유럽 나라들하고 무역이랑 잘해서 잘 살았어요. 저는 제가 7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행복했어요. 유년 시절이. 뭐 물고기 상점에 가면 마른 명태도 쌓아놓고 있고
물건이 많고, 그리고 또 김일성이는 인상이 좋잖아요. 항상 주민들 앞에서 웃고.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데 김정일에 대해서는 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일단은 김정일은 신년사를 하지 않았어요. 육성으로. 그래서 뭐 혀가 짧다, 말을 얼버무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던데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신뢰가 없고, 김정은은 센세이션이었죠. 파격적이었죠. 부인을 팔을 끼고 나와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젊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신년사를 해요. 김일성이 서서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처음으로 사죄했어요. 저희가 구실을 못해서 인민들이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여튼 역대 수령들이 하지 않았던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초창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뭔가, 근데 지금은 뭐냐면 둘째 며느리 맞아보니까 맏며느리 정중을 알겠다. 더 옥죄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집권을 해서 제일 힘을 집중했던 게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장성택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간부들을 많이 철칙시켰는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이 미워하는 게 그 중간다리 간부였어요. 자기네 배만 채우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간부들을 숙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별로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잘했다. 저런 놈들은 좀 좀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김정은 때보다 더 포악하구나. 엄청 더 많이 말로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택이도 자기 가족도 무참하게 죽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공포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다음엔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공포에 떨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국제적으로도 트럼프를 만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100년 숙적인 거대한 강국인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사람, 되게 뭐랄까 할까, 좀 젊어서 그런가 용기가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왜냐면 그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이 죽기 전에 왔었어요. 근데 그 카터 대통령인가? 그건 그만둔 다음에 간 거예요. 그때는 되게 그랬었는데 트럼프는 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를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역대적으로 또 한국 대통령도 만났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약간 흥미롭게 접근하긴 해요. 이제 역대 수령들은 국내에만 머물렀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러시아도 가고 활동 범위를 넓히니까 좀 더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나오는 게 없지만 일단은 김일성, 김정일보다는 흥미롭고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보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조이는 거는 더 심하게 조이고, 그리고 일단은 할아버지의 유운을 다 지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유운도 지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우리 주민들이 목숨이 귀중하기나 할까? 이런 약간 공포심?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축적이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 그 북한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작전회의를 열었어요. 자, 우리가 남북이 전쟁을 한다. 만약에 지면 어떡하겠냐, 남한하고 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 장성들이 수령님, 진다는 건 조선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니까 김정일이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남한하고 전쟁에서 지면 지구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 그건 뭐냐? 핵을 쏘겠다는 거죠. 김정일이가 살아서 그런 말을 해서 김일성이 만족을 했다. 이런 말들이 한간에 정말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때도,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 다 같이 죽자는 게 핵이에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좀 예측 불허잖아요. 어떻게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로 모멘트에 구석에 왕따를 당하고 정말 마지막 길이 없을 때 중국도 예민하고 다 예민하고 정말 골세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쏜다 안 쏜다를 떠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맨날 그런 영상들을 만들잖아요. 청와대를 폭발하고 막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안전하다고는 그래도 핵을 쏠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좀 많이 무섭죠. 좀 어떻게
그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수많은 목숨을 전쟁에 총알바디를 내보내면서도 국민들한테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키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가지고도 수만 명의 목숨 가지고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자기가 경각에 달았을 때 핵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상인이 아니죠. 정상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백두의 담력, 조선의 자존심 이런 걸로 포장해서 나오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많은데 트럼프도 그런 김정은을 달래려고 하는 걸까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예측 불허잖아요. 성격들이. 그래서 아마 북한은 항상 남한을 도발하고 국제정세를 소란하게 하는 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래요. 나 좀 봐줘라. 미국아 나를 좀 봐라. 그럼 미국이 외무성 발표를 하고 즉각 유엔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이목을 끄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럼 미국이 또 북한한테다 서신을 보낼 거잖아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자 우린 봐라. 너희들이 우상으로 떠받드는 미국하고 1대1로 거래하는 나라야. 이런 걸 보여주자는 게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음을 해서 북한이 기대하는 게 많을 거예요.